자,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김상조. 예, 김상조 교수가 공정거래위원장에 내정됐습니다. 김상조 교수 하면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재벌 개혁의 전도사다, 이렇게 대부분의 매체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김상조 교수가 정치권에 들어와서 특정한 역할을 맡은 게 문재인 선대위가 처음이라고 하는데, 그때 문재인 후보가 당시에 설득을 했대요. 김상조 교수에게 문재인 후보가 설득한 거예요. 재벌 위주로는 우리나라 경제 희망이 없다. 김상조 교수 같은 분들이 공정거래위원장이 됐다는 거는 파격적인 건데 뭐냐면, 왜 그러냐면은 사실은요, 김상조 교수는 그쪽 시민사회 같은 데서는 오히려 합리적인 학자로 인정받는 사람, 급진적이지 않고. 근데 재벌 위주의 사회에서 보면 김상조가 굉장히 급진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거의 빨갱이죠. 예. 예. 재벌 입장에서는 특히 그러니까 언론에서 재벌 저격수라고 이렇게 네이밍을 붙이는데 틀린 말이에요. 정확히 이야기하면 삼성 저격수죠. 그러니까 재벌 중에서도 삼성은 굉장히 특별한 지위와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저도 김상조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나 책 내용을 다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에 관심이 없거든요. 그런데 주식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김상조 교수님의 논문이나 책이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면 주식으로 돈 벌 수 있어요. 오, 왜냐하면은 삼성이 하는 그 펼치는 작전 자체가 굉장히 첨단이고 정교하고 치밀하기 때문에 그 허점을 찾아내는 사람이 김상조 교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김상조 교수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는 분들을 화이팅, 부자 되십시오. 토마스 남아카 남영주님의 트윗에 이런 글이 올라왔나요? 김상조 교수의 유명한 일화로는 소액주주 운동한다고 삼성 주식 500만 원어치 사가지고 주주총회에 들어가서 깽판 놓기, 현대차 하청 관련 내부 문서 습득해서 기업이 하청업체에 피를 빠는 구조를 정식으로 밝혀낸 사람이기도 하고, 아무튼 대기업들 볼만할 듯,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김의성님은 또 이런 걸 올려주셨어요. 김상조의 피우진 보자 하니 너무 잘하네. 현대차 말씀하시니까 또 요번에 그 현대차 그 세타 엔진 그 리콜 명령에 대해서 그 현대차가 불복해가지고 그 굉장히 엄청나게 큰 사건인데, 지금 어떤 언론에서도 지금 언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 세타 엔진이라는 게 현대차에서 2008년 이후인가 2009년 이후에 출시한 모든 자동차에 있는 엔진이 세타 엔진이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의 어떤 심장과 같은 엔진인데, 그에 대해서 국토부가 리콜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그거를 불복해가지고 지금 청문회 진행하고 그 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김상조 교수님이 만약에 그 공정거래위원장 취임하고 나시면 정확하게 들여다보실 겁니다. 그러니까 독점 문제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현대차, 기아차 지금 거의 우리나라 절반 이상을 독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도 이렇게 들여다보실 것 같은데, 정몽구 회장이 한전 부지 매입했잖아요. 10수조 원을 들여가지고. 네. 아마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지 않을까. 우리나라 모든 경제 적폐는 사실은 거래가 공정하지 않아서예요. 간단히 말해서 공정거래위원회라는 것의 역할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로 뭐 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이분들이 역할을 잘하면 우리나라 경제가 얼마나 좋아질지 바로 나옵니다.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 행위 규제, 기업 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 집중의 억제,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 단체의 경쟁 제한 행위 규제, 불공정 거래 행위 및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 규제, 부당한 국제 계약의 체결 제한.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어요. 야, 그 완전 천국이 이미 임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데서 정말로 자기들 할 역할을 안 하니까 경제가 망가지는 거예요. 실제로 왜 재벌 위주의 사회라는 건 어떤 거냐면은 극소수의 사람들이 시장을 거의 독과점적으로 지배를 해버린 상태. 거기다가 중소기업 업종들까지 침해해가지고 빈익빈 부익부를 가속화시키는 짓을 계속 하고 있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그것에 법적으로만, 그러니까 지금 정해진 법적으로만 그것을 규제를 정확하게만 해줘도 나라의 기반은 대기업이 아니잖아요. 예, 우리는 대기업 그러면 뭐 우리나라 기업이 막 현대, 삼성, LG 얘들밖에 없는 줄 알지만, 얘들이 채용하고 있는 인력이나 등등으로 보면 사실 우리나라 경제에 일자리 같은 걸로만 따졌을 때는 한 5%도 안 되죠. 그게 뭐 10대 재벌이냐 3대 재벌이냐 달라지겠지만 사실 80%의 직장인들은 중소기업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는 비전이 없는 상태로 계속 공정거래위원회가 김상조 교수의 그런 그 오기가 되게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은 한 놈만 패야 돼요. 삼성패기 이런 거. 곤조. 네. 그 한 놈만 패야 다른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게 있는 거고, 기업들은 지금 굉장히 심란해지게 생겼죠. 이건
칼 들기 전에 상대방이 오줌 싸게 만드는 행위라고 봐요. 그게 문재인의 이제 어떤 실력이 그거라고 보는데 본인이 다른 말 한마디 안 한다고 치더라도 김상조를 임명한 것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가 다 보이는 거잖아요. 예. 국회에서 보면 삼성에서 파견 나오는 직원들이 엄청 돌아다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미리 포기하는 의원실이 몇 군데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심상정 의원실 이런 데는 그냥 미리 포기합니다. 몇 번 들어갔다가 욕만 먹고 물 한 잔도 못 먹고 나오니까 미리 포기하거든요. 김상조 교수님이 딱 그런 케이스가 아닐까 재벌들한테 뭔가 이렇게 숟가락 한번 밀어보지도 못하고 그냥 지레짐작 포기하는 그렇죠. 그런 효과. CCTV 효과. 수영과 동주님의 트윗입니다. 공정위 위원장의 김상조 교수? 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 정확히 몇 개예요? 10개입니다. 저승사자가 너네 데리러 간다. 크크크크크크크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알게무람님의 트윗입니다. 난 민주당이 보수라 생각하고 문바는커녕 팬도 아니었고 관심조차 없었다. 최악을 피하기 위해 고민 끝에 1번을 찍었는데 취임 이후 예상이나 우려를 뛰어넘는 행보에 감격 중. 조수석 이후 김상조 교수 피우진 중력 진짜 최고네. 법무부 기대된다.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정치 혐오를 할까요? 이런 것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아유 문재인이 되나 뭐 누가 되나 뭐가 다르겠어 한대요. 그래 개혁성으로만 따지자 그러면 일단 당선 가능성이 없지만 그래도 더 현명하게 개혁할 사람은 뭐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인 거 되겠죠.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뭔가 사회적 반발 없이 개혁해 나가는 것은 그 나름대로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제가 정치인들 여러 사람을 제가 느낀 건 그런 거였어요. 제 생각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최근 한 1년 전보다. 우리는 지금 잘 몰랐을 때는 개혁을 구호로 했던 거죠. 과거사 청산, 슉. 재벌 개혁, 슉. 척결. 근데 그냥 그건 말뿐이었어요. 생각해보면.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혁명보다 개혁이 더 어렵다. 예. 그러니까 혁명이라고 하는 게 대체적으로 보면 군인들이 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가 말하자면 군인들이 총칼을 들고 들어와서 어떤 반대파의 목소리도 없이 지들이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야. 그게 이제 5.16 쿠데타를 지들이 혁명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우리는 의미가 완전히 다르게 쓰고 있지만 근데 선거라는 걸 통해서 정권을 바꾼 사람들은 불법적인 게 있으면 안 돼요. 그 모든 게 합법이어야 돼.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 모든 것들이 어려운 건데 그러니까 나는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높게 사는 건 그겁니다. 대통령. 죄송합니다. 그만큼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높게 사는 건 그겁니다. 인고의 세월을 거쳐서 야 저렇게 막 시원한 소리도 못하고 오죽했으면 고구마라는 소리까지 들었습니까? 근데 이제 알겠더라는 거예요. 그 속내를. 그러니까 진짜 대원군 코스프레였던 그런 느낌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도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국민적인 지지예요. 그걸로 유일하게 끌고 가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 없이 가는데 일단 국민들이 좋아할 만한 계획을 일단 던져요. 좋아할 만한 거 딱. 그리고 국민적 지지를 등에 딱 업고 그리고 진짜 디테일한 계획은 그 지지가 확고해질 때 할 거라고 저는 봐요. 일단 국회는 어쩌면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과 호감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주의 깊게 보셔야 하는 게 우리가 일을 할 때 없던 걸 새로 만드는 게 제일 편합니다. 그냥 새로 만들어버리는 게 그래서 역대 정부에서 옥상옥이라는 개념이 계속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있는 거에서 뭔가 바꾸는 일하는 신용을 하기 위해서 새로 만들어서 그 위에 다시 올리고 그게 제일 쉬운데 그 다음 어려운 게 바꾸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거를 이렇게 개혁한다고 하죠. 개혁한다는 명목으로 바꿔내는 게 그 다음으로 어려워요. 근데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걸 뺏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그 뺏는 일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그걸 개혁이다, 그 혁신이다 이렇게 포장을 하지만 그 속내는 과도하게 몰려있던 권한을 뺏어서 나누려고 하는 거고 경제 권력이 재벌 중심으로 집중돼 있던 걸 뺏어서 나누려고 하는 거거든요. 인간한테 가장 저항이 심한 게 뺏기는 겁니다. 차라리 내가 줘버리면 모르겠지만 타인에 의해서 뺏기는 걸 가장 두려워하고 저항이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그 일을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만의 지지라도 계속 꾸준히 믿고 지켜보는 신뢰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정위가 이제 기업들한테 과징금 부과잖아요. 그게 1심 판결하고 효력이 동일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5대 사정기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5대 사정기관 그러면은 일단 경찰, 검찰, 감사원, 국세청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 그래서 이걸 이제 경제검찰 이렇게 이런 개념이 있어가지고
왜 그 한국소비자원 이런 거 있죠. 예. 이것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산하기관입니다. 공무원들은 대통령의 의지, 그리고 대통령이 누구를 내려보내냐에 따라서 따라줄 수밖에 없는 그 상태. 가장 이제 개혁하기 힘든 대상은 제가 알기에는 기획재정부. 그런 데는 정말 마피아라고 불려요. 예. 그 사람들은 대통령이 조금만 틈을 보이거나 임기가 얼마 안 나오면 말 안 듣습니다. 그러는 거 빼고 어쨌든 공정거래위원장의 김상조 교수는 상당히 매력적인 저는 카드라고 보고 난 재벌개혁 할 거야라는 거를 단적으로 보여준 카드였다. 김상조 이퀄 재벌개혁. 일단 기대를 한번 해보는데 그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기득권들이 뭐 대통령 하나 바뀌었다고 그래서 순수하게 그거 개혁할 것 같습니까? 엄청난 반발도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이야기였습니다. 은 굉장히 특별한 지위와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저도 김상조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나 책 내용을 다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에 관심이 없거든요. 그런데 주식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김상조 교수님의 논문이나 책이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면 주식으로 돈 벌 수 있어요. 오, 왜냐하면은 삼성이 하는 그 펼치는 작전 자체가 굉장히 첨단이고 정교하고 치밀하기 때문에 아무튼 대기업들 볼만할 듯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김의성님은 또 이런 걸 올려주셨어요. 김상조의 피우진 보자 하니 너무 잘하네. 현대차 말씀하시니까 또 요번에 그 현대차 그 세타 엔진 그 리콜 명령에 대해서 그 현대차가 불복해가지고 그 굉장히 엄청나게 큰 사건인데 지금 어떤 언론에서도 지금 언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 세타 엔진이라는 게 현대차에서 2008년 이후인가 그 허점을 찾아내는 사람이 김상조 교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김상조 교수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는 분들을 화이팅 부자 되십시오. 토마스 남아카 남영주님의 트윗에 이런 글이 올라왔나요? 김상조 교수의 유명한 일화로는 소액주주 운동한다고 삼성 주식 500만 원어치 사가지고 주주총회 들어가서 깽판 놓기, 현대차 하청 관련 내부 문서 습득해서 기업이 하청업체에 피를 빠는 구조를 정식으로 밝혀낸 사람이기도 하고. 상이 없다. 김상조 교수 같은 분들이 공정거래위원장이 됐다는 거는 파격적인 건데 뭐냐면 왜 그러냐면은 사실은요 김상조 교수는 그쪽 시민사회 같은 데서는 오히려 합리적인 학자로 인정받는 사람, 급진적이지 않고. 근데 재벌 이주의 사회에서 보면 김상조가 굉장히 급진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거의 빨갱이죠. 예. 재벌 입장에서는 특히 그러니까 언론에서 재벌 저격수라고 이렇게 네이밍을 붙이는데 틀린 말이에요. 정확히 이야기하면 삼성 저격수죠. 그러니까 재벌 중에서도 삼성. 자,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김상조. 예, 김상조 교수가 공정거래위원장에 내정됐습니다. 김상조 교수 하면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재벌 개혁의 전도사다 이렇게 뭐 대부분의 매체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김상조 교수가 정치권에 들어와서 특정한 역할을 맡은 게 문재인 선대위가 처음이라고 하는데 그때 문재인 후보가 당시에 설득을 했대요. 김상조 교수에게 문재인 후보가 설득한 거예요. 재벌 위주로는 우리나라 경제 희망